자고 일어났더니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해? 그만 끝내자 라는 장문의 카톡을 보고 놀랐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친구와 만나서 잘 놀고 있다고 인증사진을 보냈더니 나랑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 라는 답변이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오늘은 불안형 애착 연인이 자주 하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심리학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애착, 연애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루틴이 생긴단 말이죠. 주말은 항상 데이트를 한다던가. 근데 이제 어쩌다 보면 다른 일정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거나 해서 그 데이트를 취소하고 싶을 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인한테 내가 좀 피로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좀 우리 쉬어도 될까? 건너뛰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건네봅니다. 이때 불안형 연인은 이런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알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내가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잖아. 매주 루틴이 깨지면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주 봤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형 연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번 우리 쉬어가자를 사랑의 크기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너를 만나려고. 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만나려고 해. 왜? 나는 그만큼 너를 좋아하니까. 너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의 크기로 해석해버리면 참 서운한 일들 투성이거든요. 결국에 이 불안형이 말하는 저 말은 이중 메시지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이 난다는 그런 말인 거죠. 불안형의 이 말의 속뜻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가 나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나 지금 불안하고 서운해. 너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다면 피곤해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 나한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을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반대로 말할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너무 딥하게 진심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잖아요. 너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잘 풀어줄 수가 있죠. 진짜 미안해. 나도 진짜 보고 싶은데 너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우리 다다음 주에 여기 맛집 가자. 너 여기 꼭 가보고 싶었잖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풀어주면서 잘 얘기가 전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불안형 연인이 뭔가 기분이 뾰루퉁해 보이면서 넌 항상 그렇지 네가 그렇지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나도 정말 힘들어서 쉬겠다고 한 번 한 건데 그 마음을 이해를 못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 별거 아닌 일로 갈등이 깊어지게 되죠. 이 불안이들이 왜 이렇게 감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좀 더 심리학적인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불안형은 애착 체계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애착 대상, 이 연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 연결에 대한 욕구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인이랑 그 가까운 느낌이 조금 줄어든다. 이 관계가 좀 위험하다라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위험 경보가 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연인이 이번 주에는 그냥 데이트 쉬자라고 말했을 때 이게 사실 위험 신호가 아니에요.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식었나? 이제 내가 질렸나? 떠나가는 것 같아. 이런 위험 신호로 오지각을 하면서 애착 체계가 확 활성화가 된 거죠. 이 멀어지려는 대상을 잘 붙잡고 다시 친밀감을 회복해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인을 질투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거죠.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서 완전 즐거웠다. 정말 행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말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바쁘게 노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게시를 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요. 남자인 사람 친구, 여자인 사람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걔는 진짜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이런 얘기를 굳이 강조해서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나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 불안형의 말 이면에 있는 심리를 번역을 해보자면요. 불안형은 연인이 나에게 소홀해졌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연인이 나한테 소홀해졌어. 마음이 식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확 불안해지면서 나를 더 신경 쓰도록 만들고 싶을 거예요. 연인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항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 말한 그 사례도 항의 행동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나한테 관심을 더 줘야 돼 라고 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발버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소홀하면 나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야. 나한테 소홀히 하면 나를 잃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을 너가 했으면 해. 이런 바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불안형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욕구, 바람, want를 표현하기를 어려워해요. 나 너의 애정이 필요해. 나 너의 사랑 표현이 필요해.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인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너무 이 관계가 소중하고 잘 깨질 수 있다.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감히 이런 요구를 해도 될까?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안 받아들여줄지도 몰라. 혹은 매력 없다고 느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다 보면은 그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비뚤어진 방식으로 내 연인이 받아주기 힘든 방식으로 삐죽삐죽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